세인트 니콜라스 뭐 교회였거나 현재는 탑이겠죠. 이 함부르크가 어떤 폐허에서 일어났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조형물이죠. 함부르크가 정말로 이런 폐허였던 거죠. 다 무너지고 이 건물의 잔해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뭘까요? 예수상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교회의 본당 자리는 완전히 이렇게 오픈된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박물관이겠네요. 독일이 어땠었는가에 대한 그런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걷다가 다시 돌아보고 걷다가 다시 돌아보고 하게 만드는 성 니콜라스 교회. 뭔가 가슴이 찡한 구석이 있죠. 전쟁이 없어져서 참 좋습니다. 아직 전쟁하는 나라가 많이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죠. 유럽에서 특히. 유럽은 역사가 전쟁의 역사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멋진 큰 나무가 하나 있고요. 시청으로 들어가는 양 옆에 자그마한 다리를 지키는 이런 성인들이 있습니다. 함부르크는 정말 저 성 니콜라스 교회가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네요. 오늘의 마지막 여행의 도착지, 바로 함부르크 시청입니다. 시청이 그 지역의 상징인 것 같아요. 그죠? 시청과 교회가 아주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처럼 종교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는 이제 시청이 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함부르크 시청을 배경으로 저는 티티우스 보대 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티티우스는 수학과 교수였어요. 천문학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수학과 교수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가우스는 천문학과 교수였는데 수학을 세계에서 제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티티우스가 그 행성들을 쭉 관측을 하다 보니 태양으로부터 거리를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하다 보니 기가 막힌 규칙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처음에 0,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그거의 2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2배예요. 그러니까 3, 6, 12, 24 이렇게 가겠죠? 거기다가 4를 넣으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니고 처음에 4, 그 다음에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인가요? 6에다가 더하니까. 그 다음에 12에다 4 더하니까 18입니다. 그거의 위치에 행성들이 있는데 지구의 위치는 어디냐? 지구를 10이라고 잡았을 때, 와, 이게 함부르크 시청입니다. 이게 시청 앞의 광장이고요. 이렇게 아주 세련된 포즈를 하고 현대식 조각상의 주인공은 하인리 하이네입니다. 독일의 괴테와 더불어서 최고로 칭송받는 시인이라고 그러네요. 이 뒤로 뭔가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데모대인가요? 경찰차의 선도를 받으면서 데모대가 아주 사이드카도 있네요. 질서정연하게 시청 앞을 마치 축제하듯이 이렇게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인레 아주 유명한 시인가 봐요. 1829년에
데니 하이네 이 하베 니 그로센 베르트 예 하여튼 그런 시입니다. 대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티우스는 그걸 관찰하면서 태양부터 지구까지 거리를 10으로 놨을 때 수성의 위치가 4, 금성의 위치가 얼마입니까? 7, 그 다음에 지구의 위치가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 3, 6, 12, 24 이렇게 쭉 수열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4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각 행성들의 위치가 나오는 겁니다. 티티우스가 이걸 발표를 했는데 수학과 교수가 발표를 했고 무슨 증명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경험으로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다. 그러니까 수학하고는 좀 덜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보데라는 천문학자가 그걸 주목을 합니다. 보데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이 함부르크에서 태어났고요. 함부르크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역시 수학을 공부했어요. 그 스승이 부시라는 사람인데 이 함부르크 당시에 짐나듐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대학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함부르크 대학교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여하튼 정식 명칭은 당시 함부르크 짐나지움의 교수였고요. 이 보데도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위도 여기서 받았어요. 함부르크에서. 그리고 나서 천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이름이 서서히 알려져서 베를린 천문대에 초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천문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천문대장이 돼서. 하여튼 이 보데가 그 티티우스의 법칙을 재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티티우스 보데 법칙이라고 그래요. 보데가 그걸 다시 재발견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그래서 그 법칙은 사실 만들긴 티티우스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부르기는 티티우스 보데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법칙으로 따라서 수성, 금성, 화성,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계산해봐서 당시에 6개의 별, 그러니까 태양계의 6개 별에 대해서 완벽하게 토성까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한 자리가 비었다고 그랬죠. 화성과 목성 사이가 그 수열에 의하면 별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천문대장이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독일에서 그 수색대를 조직해서 그 별을, 그러니까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별을 찾으려고 막 시작을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이 딱 발견을 해서 이름을 세레스라고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그 별이 발견됐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졌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발견됐는데 사라져서. 그리고 그 별을 다시 예측한 사람이 바로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편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우스가 수학과 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천문학과 교수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별의 예측입니다. 이 티티우스 보데 법칙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 왜 별이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가 설명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무슨 중력 법칙이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태양과 지구 사이의 수성과 금성이 반드시 그 위치에 있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앞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 티티우스 보데 법칙은 더 멋진 그런 법칙이 되겠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알아낸 거지 이유는 모릅니다. 왜 그런지. 그 세레스라는 별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천왕성도 이걸로 찾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해왕성을 찾고 명왕성을 찾았는데 이게 위치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천왕성까지는 그러니까 7개 별, 세레스까지 하면 8개 별까지는 정확히 이 위치가 맞는데 해왕성의 위치는
에러가 좀 크고요. 명왕성은 정말로 에러가 큽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티티우스 보대 법칙을 믿는 사람들은 명왕성을, 해왕성을 빼고 명왕성을 그 자리에 넣으면 또 명왕성이 거의 그 규칙에 딱 맞아요, 위치가. 그렇다면 아마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명왕성 자리에 정확하게 이 티티우스 보대 법칙을 만족하는 또 다른 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규칙에 맞는 자리에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대도시입니다. 네. 다들이 아주 정신없게 만드네요. 아까 그분들하고 다른 데모대인가요? 이 분수대 앞에서 뭘까요? 무슨 알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전쟁하는 팔레스타인 쪽 사람들의 시위대군요.